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정부가 비아파트 관련해서 올 초부터 정말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규제 완화책이 아닌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해서 규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 여파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미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임대를 놓고 있는 분들의 반발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주택임대 사업자 규제가 어떤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돌파구는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지 오늘 관련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영상이 앞서서 제가 보도자료를 하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시면 얼마 전에 나온 뉴스 기사인데요. 임대사업자 의무가입 보증보험에도 공시가 126% 적용한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임대사업자, 임대인이 신청했을 때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150% 룰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로 공시가의 126%로 강화가 됐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큰 타이틀로 봤을 때 11월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할 때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겠죠. 의무적으로 그때부터 바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존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2026년도 7월까지는 유예를 시켜준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말고도 정말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옆에 화면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저희 이제 유튜브 영상 중에 빌라 관련된 영상이라든가 세금적인 영상 아니면 주택 임대 사업자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면은 댓글에 이런 댓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댓글이냐? 보증보험 의무가입 폐지해야 된다. 이런 댓글이라든가 공시지가 126%부터 없애야 된다. 그래야지 주임차를 등록을 한다. 이런 댓글부터 시작해서 보증보험 126%를 이거부터 폐지를 해야지 빌라 시장 살아난다. 이런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임대인분들이죠. 많은 임대인분들이 이 126%룰 때문에 강제 역전세를 현재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한 빌라 시장이 살아나기는 솔직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126%룰 때문에 제가 투자한 빌라들의 강제 역전세를 당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분들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강제 역전세를 당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강제 역전세를 당할 수가 있는 이 126% 룰이 주택임대 사업자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신규로 등록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요. 제가 오늘 상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주택임대 사업자 126% 룰 11월 달부터 이제 적용이 되면서 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주요 내용 어떻게 강화가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이 역전세를 부추기는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포의 11월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는 투자 솔루션입니다. 이 주택임대 사업자 126% 룰로 변경이 되면서 우리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죠. 어떤 돌파구가 있는지 제가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임대 사업자 어떻게 강화가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임대 사업자로서 우리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됐었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고 이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공시지가 기준으로 봤을 때 9억 미만일 때는 150%로 적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신청을 했을 때 보증보험 신청을 했을 때는 공시지가 126% 룰을 적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임대사업자죠.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이 임대인의 경우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금액도 임차인하고 또 임대인이 또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죠. 근데
변경 사항을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변경이 되냐? 임대인, 임차인 동일하게 126% 룰로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임대인이죠. 이 임대인 같은 경우는 150%로 적용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126% 룰로 확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의 경우는 126% 룰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 보증보험 자체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현 상황 자체가 전세 사기로 인해서 보증보험은 웬만하면 다 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126% 룰에 맞춰서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굳이 기존 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의 경우는 굳이 126% 룰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임대사업자는 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강제 역전세를 100%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결책을 이제 내놓았죠. 그렇죠? 허그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면은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로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게끔 대안을 마련을 했죠. 이것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변경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변경 시기를 보게 되면은 신규 임대인이죠. 신규 임대인의 경우는 24년 11월 달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 임대인이죠. 지금 내가 현재 임대를 놓고 임대 사업자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바로 26년 7월 1일까지 유예 기간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어느 정도 적응할 기간을 이제 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왜?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보증보험 자체를 미가입할 때는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사항 중에 하나죠. 이제 보증보험을 드는 게. 그래서 보증보험 자체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기간에 따른 차등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3개월 동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5%고요. 그 다음에 6개월은 7%, 6개월 이상은 10% 정도의 이제 과태료가 이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천만 원 이상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대 기간 6개월 이상 10%에 최대 3천만 원까지가 과태료가 이제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천만 원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는지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역전세죠. 역전세 부추기는 정부 공포의 11월 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증보험에 이제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126% 룰을 적용을 받죠. 우선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공시지가 2억짜리 빌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3억까지는 가능합니다. 왜? 150%까지 적용을 받았었기 때문에. 근데 변경이죠. 126% 룰로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3억이 얼마까지 떨어지냐? 2억 5,20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얼마? 약 4,800만 원 정도가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의 경우는 강제 역전세를 당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강제 역전세를 당했는데 4,800만 원을 이제 마련을 할 수가 있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내가 다 주택자다. 정말 두 채, 세 채, 네 채, 많게는 10채 이런 분들이다. 근데 한 채당 4,800만 원의 역전세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억대로 넘어가겠죠. 정말 1억에서 2억, 3억대까지 넘어가는 그런 금액이겠죠. 정말 내가 자산 가지지 않는 이상은 억대를 한순간에 마련하기가 어떻죠?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사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정말 억대를 순식간에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마련을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전세 사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정부가 이 역전세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중에 이제 의무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5% 상한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쵸? 의무사항 중에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근데 이 공시지가 126% 룰을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임대료 자체가 고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이 공시지가, 이 빌라의 공시지가가 움직이는 폭이 큰가요? 작은가요? 정말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자체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룰이라고 해서 이것을 90%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폐지 수준을 밟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공시지가 상승은 없다. 이렇게 이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시지가 자체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내 임대료는 어떻게 된다? 정말 이게 고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립니다. 이 126% 룰의 안에 우리는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공시지가가 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 정말 막말로 떨어지면은 거기서 또 임대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5% 상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얼마 전에 이제 완화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로서 정말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 6년이죠. 단기 6년이 이제 부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단기 6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126% 룰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누가 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단기 6년 시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야 합의돼서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규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고 완화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150%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규제를 해서 126%로 내린 겁니다. 법 개정도 아닌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규제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봤을 때는 내 재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사회경제시장 안에서 그 다음에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내 재산 자체를 내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려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정부에서 가격 자체를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금액 자체를 나라에서 정해준 금액에 맞춰서 우리는 임대를 내놓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런 소형주택, 빌라의 규제 완화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규제 완화책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시부동산 대책이 있겠죠.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또 주택 임대 사업자로서 단기 6년이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주택수 제외 효과라든가 이 청약 관련해서도 무주택을 유지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규제 완화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도 눈치를 채셨나요? 이런 규제 완화책을 보면은 어떻죠? 바로 싹 다 신규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주택 임대 사업자로서 등록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이런 완화책은 지금 단 하나도 없다. 바로 신규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서 완화책은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책이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만들고 취득하는 것만 공급일까요, 시청자분들? 그게 아니죠. 그쵸? 임차인을 맞추는 거는 기존에 갖고 있는 임대인 분들도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만들고 신규 취득을 해야지만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규제 완화책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가 있는 완화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아니면 주택 임대 사업자로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규제책이 왜 나왔나 생각을 해보면은 정부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런 주택별로 유형이 다 틀리고 그 다음에 가격 자체도 다 틀리기 때문에 주택 가격 산정에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126% 룰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규제책이 나왔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보면은 허구 보증보험이죠. 3.5조가 적자라고 합니다. 그 전부터 전세 사기가 있었던 게 여파가 정말 컸고,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강제 역전세를 당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전세 사기자가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자가 3.5조, 3조 5천억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보증금 낮춰야지만 돌려줄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126%를 강제 적용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126% 룰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현 시점이 정말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126% 룰로 인해서 역전세는 100%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것을 모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 우리는 돌파구가 있겠죠. 그렇죠?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지 제가 바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솔루션 돌파구 항상 있습니다. 정말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오든 어떤 규제책이 나오든 어떻게 해서도 투자의 방향을 잡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된다? 큰 수익을 보시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부터 그래 왔습니다. 지가가 정말 확 떨어졌을 때 그때 과감하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파구를 마련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이 어떻게 된다? 수익을 보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시 다세대주택 인허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2015년도에 인허가 물량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인허가 물량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착공에 들어가는 물건이 많고 완공이 되는 물건이 많으면서 공급량이 훨씬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023년도부터 2024년도에 인허가 물량이 어떻죠? 정말 빨간색이죠. 거의 3,000에서 2,000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가 나와야 착공이 들어가고 공급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빌라의 공급량도 정말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빌라 자체의 공급량이 적다. 이 빌라 자체,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이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파트가 너무 값이 높기 때문에, 지가가 높기 때문에 아파트로 바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런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빌라에 거주를 하고 있다가 돈을 모아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아파트 전세에서 다시 아파트 매매로 나오면서 거기에 또 갈아타기를 하면서 상급지를 이동하면서 이렇게 자산을 조금씩 굴려나가고 있는 건데, 이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망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공급이 상당히 없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빌라 살리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126% 룰을 우리는 어떻게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다. 기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취득을 하고 이제 임대를 놓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전세 만기 전에 매도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허구에 이의 신청을 해서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로 해서 금액 자체를 올려서 126% 안에서 우리는 전세가를 높이는 이런 전략을 모색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내가 돈이 조금 어느 정도 마련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버티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개발이죠. 재개발 활성화 정책은 무조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정말 웬만한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신속통합이나 모어타운으로 기준치, 정비사업의 기준치를 낮춰서 정비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파트도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재개발로서 공급을 했을 때가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지금 현재는 정부가 펼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버티기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닌 분들의 경우는 허구에다가 이의 신청을 해서 금액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마련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전세 만기 이전에 매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닌 신규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신규 취득에 대한 규제 완화책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신규 투자 솔루션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신규 투자자는 126% 룰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전세 금액 자체, 그 다음에 매매 금액 자체에 지금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126%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이 금액, 투자 금액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시장은 이미 126% 룰을 적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2년 후에 임차인이 나가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였을 때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해서 126% 룰로 적용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역전세는 없습니다. 왜? 이미 지금 시장 안에서는 126% 룰을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저희도 이제 투자 자문회사죠. 많은 분들이 빌라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임대 사업자, 다주택자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취득세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알고 있죠. 150%로 적용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불안하죠. 역전세 당할까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26%로 맞춰서 투자 금액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투자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 투자 금액이 얼마지만 솔직히 신경을 쓰시면 되겠죠. 앞으로의 상황, 역전세를 당할 걱정이 없게끔 저희가 투자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시장에는 이미 126% 룰이 적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세 채 이상 보유자부터 등록을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세 채 이상부터 고려를 하라고 할까요? 한 채나 무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솔직히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죠. 왜? 지금 준공된 주택이죠. 이제 올해부터 내년에 준공된 주택의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죠. 그렇죠? 취득세 부분에서 1.1%만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 제외 효과 보시면서 취득세 혜택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자 분들 아니면 1주택자이신 분들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3주택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굳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 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취득세 중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서울 빌라가 4억에서 많게는 7억, 8억대 확정 지역의 경우는 이렇게 매매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 중과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몇 천만 원의 취득세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그때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26%를 무서워한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이미 시장은 126% 룰을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나요? 조금 더 모르겠다 나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받고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주택임대사업자 150%에서 126% 룰로 변경이 되면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그 다음에 투자 솔루션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짚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저희 영상 아래에 댓글을 달 수가 있기 때문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답변 달아드리면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정말 소액으로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쵸? 소액으로 정말 핵심 지역에 돈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도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드리고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